신선이 논일던 섬 선유도를 간다. 도를 닦아서 현실의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세속의 상식에 묶여있지 않고 고통이나 질병도 없으며 영생하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한다. 고통과 질병을 달고 살며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는 그저 자연과 벗하는 것만으로라도 신선의 옷깃을 스치고 싶다. 서울 영등포구의 선유도가 아니다. 군산에 있는 선유도다. 300km 거리다. 서해 루트는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다. 구로, 광명, 시흥, 안산으로 이어지는 정체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선이 아니라 인간들이 너무 많이 사는 곳인데다가 길은 좁고 복잡하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다. 신선은 도시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범인은 도시를 찾아 돈과 벗한다. 평택호인지 아산호인지 모르겠는 강물을 2번 넘어 도착한 곳은 로드 1950 카페. 300km를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서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평택항과 아산호가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한 대형 카페였고 카페 주위를 요모조모 꾸며놓아 평일 낮인데도 중년 이상의 방문객이 많았다. 허기진 배를 새우 크림 파스타와 콜라 한 잔으로 달랬다. NC750X의 연료 효율로는 능히 이 여정을 풀탱크 한 번으로 마쳐야 했건만 연료 게이지에 눈금이 2개만 남으면 조바심이 발동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청양에서 주유소에 들렀다.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기름값에 어떤 미친 자를 향한 저주가 하늘에 이르기를 빈다. 강하고 행운을 가진 자들은 기회를 독차지하고 고통의 분담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길은 청양, 부여, 서천으로 이어진다. 도시 사람들이 먹을 한우를 키우느라 시골은 분뇨 냄새로 가득하다. 금강의 하구에 다다랐다. 군산 시내를 스치고 새만금 방조제를 향하는 공기 속에는 분뇨 냄새 대신 군산 산업단지에서 뿜어내는 악취가 가득하다. 새만금 방조제. 그 완벽한 직선을 달릴 때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냄새도 몸에 배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속도를 높이면 시야가 좁아진다. 터널 비전이 만들어진다. 이런 직선 도로에서는 더 자연스럽다. 나는 화살촉이 되어 직선의 끝을 향해 날아간다. 화살의 끝은 한 기억에 꽂혔다. 미국 마이애미에서부터 섬을 잇는 도로가 있다. 키웨스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미국이지만 쿠바 같은 섬이다. 매일 저녁 멜로리 광장에서 지는 해를 바라봤었다. 이번에는 고군산이다. 고군산의 섬을 이어주는 다리 위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옥도, 무녀도, 선유도가 육지가 되었다. 선유도의 입구에 섰을 때 망주봉이 눈에 들어왔다. 키웨스트의 미국 최남단 지점 쿠바전 90마일 마커처럼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두 신선이 보였다.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망주봉이 벌겋게 물드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밤에는 라이딩을 하지 않기로 한 내 스스로의 안전수칙을 저버리지 않기로 했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새만금 방조제 위로 연무와 함께 윤슬이 반짝인다.
용의 비늘과 닮아 있다. 나는 지금 용의 목을 타고 군산으로 향하고 있다. 숙소에 도착했다. 헬멧과 윈드스크린에 달라붙은 벌레와 먼지를 닦아냈다. 장거리 주행에 윈드실드는 필수다. 눈이 떠진 건 오전 4시 30분이었다. 방에 불을 켤 수밖에 없었다. 켜진 불과 함께 질주 본능은 다시 깨어났다. 2박 3일의 일정도 가능했지만 새벽에 깨어난 김에 다시 달려 돌아가기로 했다. 이쯤이면 달리는 것이 목적인지 군산 여행이 목적인지 헷갈릴 정도다. 반환점에 불과해진 군산에서 가장 아쉬울 것은 무엇일까? 한일옥이라는 곳에 쇠고기, 묵국이 마음에 걸렸다. 아침 식사로도 손색 없고 마침 오전 7시에 문을 연다. 한일옥은 금세 닿을 수 있었다. 주차장이 넓진 않아서 한가한 시간에 오길 잘했다. 소고기 묵국이 특별한 메뉴는 아니다. 가정식의 대표 메뉴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니. 무의 맛을 알게 된 것은 일본 삿포로 여행에서였다. 간장과 멸치 국물에 절여진 거무튀튀한 물을 먹으며 나는 탄성을 질렀었다. 물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은 무 맛을 알 수가 없다. 돌아가신 장인 생각이 났다. 묵국에 밥을 말고 나서 무 생채를 얹어 후루룩 엿수저 입으로 들어가면 한 끼가 뚝딱 끝났다. 동백대교를 건너 금강을 건너면 충남 서천이다. 금강이 충청도와 전라도를 가른다. 금강을 따라 올라가면 부여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 공주가 나온다. 공주까지 금강을 끼고 달려볼까 했지만 나중에 서울을 관통하기가 끔찍해서 이내 포기한다. 청양과 예산을 통과할 때 아직도 벚꽃이 생생했다. 올해 벚꽃은 전국에 동시다발로 피었다. 어디나 벚꽃이 있다. 벚꽃이 바람에 흔들려 꽃비가 내린다. 이른 아침에 라이딩은 설렌다. 해가 내리쬐는 각도가 꽃과 나무를, 산등성이와 집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충만하다. 예산을 지날 때 올해는 봄 낚시를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낚시와 바이크 모두 몹쓸 취미만 하고 있다. 쉬어갈 곳을 정해야 했다. 당진의 신리성지. 아산만의 물이 삽교천으로 흘러 깊게 들어오는 곳이 신리다. 조선시대 천주교가 전파된 곳으로 포교와 순교가 일어났던 곳이다. 바닷물과 연결되어 육지로 깊게 파고드는 물이 프랑스 선교사를 조선에 들이게 한 것이다.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의 포교를 받아들이고 삶의 철학을 바꾸며 그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분명 용감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이번에 느낀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뭔가 바이크를 출발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너무 일찍 일어났다 싶어가지고 7시에 그쪽에 한일옥에서 식사를 하려고 천천히 준비를 했는데 겨우 시간을 맞췄습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뭔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까지의 그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바리바리 챙겨간다는 거고요. 실제로 가면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짐이 많은지, 그것도 좀 불편함을 많이 겪어본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바이크 선택에 대한 그런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바이크보다는 사실 이 라이딩을 좀 사랑하는 편이라 저는. 그래서 한번 이 뭔가 준비를 마치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 멈추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정말 멈추지 않고 화장실 안 들리면 끝까지 얼마나 달릴 수 있을지, 아마 그게 자기가 라이딩을 사랑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캡틴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